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방TV입니다. 오늘 5월 25일 날 발표된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5일입니다.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가 조사해서 발표한 여론조사가 되겠습니다. CBS 노컨 뉴스가 의뢰하고 크소이라고 하는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5월 23일, 24일 양일간 1,001명을 조사했습니다. 응답률은 7%입니다. 자동 응답 방식입니다. 1,000명을 조사했기 때문에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이 돼서 오차 범위는 6.2가 되겠습니다. 자, 사전투표는 4일 남았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날 사전투표고 본투표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실시합니다. 9일 남았습니다. 자, 오늘 크소이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47.3, 김문수 39.6, 이준석 9.5가 나왔습니다. 기타 후보 및 모르겠다 무응답층 다 합해서 3.6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47.3, 김문수 후보 39.6, 이준석 후보 9.5가 나왔습니다. 자, 이준석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를 다 합산하면 49.1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재명 후보 47.3을 빼면은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합산하면 1.8% 이깁니다. 그러면 이제 합당을 하면 이길 것 같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된 양자 대결의 결과를 보면은 거의 10%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의 차이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오늘 47.3, 김문수 후보가 39.6이 나와서 격차는 7.7%, 이재명 후보가 앞섭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변화를 보면은 저번 조사에서는 49.2가 나왔고 오늘 발표된 거에 보면은 47.3이 나와서 1.9%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약 2% 하락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저번 조사에서는 36.4, 이번 조사에서는 39.6이 나와서 3.2가 올랐습니다.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1.9% 하락했고 김문수 후보는 3.2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게 더 좁혀진 거죠. 지지율이 많이 좁혀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2 더하기 1.9 하면은 5.1이죠. 그러니까 5.1이 좁혀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은 저번에 9.4 나왔고 이번에 9.5 나와서 0.1% 상승했습니다. 자,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선 가능성은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입니다. 55.8, 김문수 후보가 37.3, 이준석 후보가 3.9 나왔습니다. 이번에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에서 조사한 그 여론조사 응답률은 7%입니다. 7.0% 나왔습니다. 그리고 ARS 자동응답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응답 방식을 하면은 응답률이 적어요. 응답률이 적으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자,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권 교체에 대한 지지율입니다. 이거에 의해서 저는 당락이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정권 교체에 대한 지지율은 52.5 나왔고 정권 연장은 36.9 나왔고 격차가 무려 15.6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거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구도라고 그래요. 구도.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 이걸 구도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 구도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가 인물이에요. 인물이라는 건 이제 사람을 보고 뽑는 것인데 저는 그것을 두 번째로 봅니다. 이번에는. 왜 그냐? 계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엄 때문에 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하고 이 사람이 김문수 후보인데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단일화를 해서 나온다고 해도 정권 교체 지지율이 50%를 훨씬 넘어서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5월 달부터 나오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론조사는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 여론조사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저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자, 단일화에 대한 것을 이제 물어봤습니다. 자, 국민의힘 저기 뭡니까 김문수 후보하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하고 이렇게 단일화를 해가지고 이제 두 사람 중에 이제 한 명이 나오면은 누가 좋으냐 했을 때 이 김문수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다가 45.2, 단일화는 이준석으로 해야 된다 26.7%가 나와서 격차가 좀 상당히 벌어지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인물평가가 아니에요. 인물평가가 아니고 당의 싸움입니다. 당과 당끼리 싸움이에요. 자, 정당 지지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42.6, 국민의힘이 38.4, 개혁신당이 7.9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보면은 민주당이 42.6, 그 다음에 개혁신당이 38.4가 국민의힘이 38.4가 나와서 빼면은 4.2% 민주당이 앞섭니다. 그래서 계속 저는 투표일까지 계속 이 여론이 좀 좁혀질 거라고 봐요. 좁혀지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저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이게 구도를 처음에 봐야 돼요. 인물을 보면 안 돼요. 이번에는 인물 싸움이 아니에요. 구도 싸움이에요. 구도가 뭐냐면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 이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이번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구도, 그 다음에 인물은 이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슈입니다. 이슈라는 건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번 대통령 선거 때는 큰 이슈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큰 이슈가 없고 잔잔한 이슈만 있는데 그렇게 큰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번에는 이슈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정권 교체하고 이 구도, 첫 번째 이 구도의 싸움이고 두 번째는 인물 싸움인데 인물 싸움에서는 거의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에 있어서는 정권 교체가 15.6%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제가 좀 자세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 의향을 물어봤어요. 투표 의향을 물어봤는데 95.4가 나왔어요. 반드시 투표하겠다가 95.4가 나왔습니다. 야, 이렇게 가면 공산주의 되는 건데 이거. 공산주의도 거의 98%, 99%가 나온다고 하는데 야, 이거 뭐 우리나라가 이 정도 되면 공산주의 국가 뭐 수준 되네요.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이 정도 나오겠습니까? 저는 80% 못 넘는다고 생각하는데. 자, 가급적 투표하겠다 2.3, 안 하려고 한다 1.9, 별로 투표 생각이 없다 1.1, 전혀 투표 생각이 없다 0.8 이렇게 잡혔습니다. 좌우지간 뭐 가급적 투표까지 포함하면 이게 97%가 넘어요. 와, 대단하지요. 이걸로 보면은 지금 투표일이 가까워올수록 투표에 대한 열망은 강한 것 같아요. 어느 진영에서 많이 나와서 투표하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자, 이번에는 지기현 판사라는 사람이 있나 본데 이 지기현 판사가 뭐 성접대를 받았다 안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도 조사를 해봤나 봐요. 그러니까 당장 재판을 중단해야 된다. 우리 국민의 52%가 지기현 판사는 당장 재판을 중단해야 된다가 52%. 뭐 계속 재판해도 된다. 34%. 격차가 무려 18% 납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으로 보면 지기현 판사는 판사로서의 이제 정당성을 상실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가면 되고요. 자, 이 전화 면접하고 자동응답은 지지율 차이가 나와요. 왜 지지율 차이가 나오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지지율 차이를 저번에도 설명했는데 오늘 또 잠깐 설명할게요. 이 전화 면접을 하면은 응답률이 높습니다. 응답률이 높으면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높아요. 그리고 자동응답을 하면은 응답률이 적어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확 떨어집니다. 그것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전화 면접으로 하면은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높아요. 그리고 자동응답으로 하면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그리고 그러면 자동응답으로 하면 응답률이 낮고 전화 면접으로 하면 응답률이 높게 나옵니다. 이럴 때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꽤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이제 나왔던
그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ARS 하나, 그 다음에 전화 면접 하나, 두 개를 비교해 드릴게요. 이재명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의 그 지지율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앞전에 했던 것이 KBS가 발표한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23일 날 저녁에 발표했어요. 토론회 있고 난 다음에 10시엔가 KBS 뉴스를 했는데, 토론회 끝나고 뉴스를 발표했는데, 그때 발표된 겁니다. 근데 그때 전화 면접으로 조사했는데 3,000명을 조사했어요. 3,000명을 조사했는데 이때까지 여론 나온 중에서 3,000명 조사한 건 처음이에요. 이 KBS가 한 게 처음입니다.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했고 KBS에서 돈을 댔는데 응답률이 19.5%예요. 이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49, 김문수 34 나와갖고 15% 차이 나요. 그리고 양자 대결도 물어봤습니다. 그 KBS가 발표한 건데 3,000명을 조사한 건데 전화 면접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응답률이 거의 20%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가 맞짱을 뜨면 누가 이기느냐 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9% 이기는 걸로 나와요. 봐보세요. 자,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은 7.7%밖에 안 나지요. 근데 그거는 3명 이준석 후보하고 3명을 놓고 했는데도 7.7% 차이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엊그저께 발표된 KBS 여론조사 그 전화 면접으로 한 거로 보면은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이제 맞짱을 떴을 때,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했을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단일화를 해갖고 둘이 맞짱을 뜨면 누가 이기느냐?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9% 이겨요. 이깁니다. 그러면은 그때 발표된 거 보면은 이준석 후보는 17%가 져요. 이재명 후보에게. 그래서 제가 빼버렸습니다. 빼버렸어요. 이준석 후보는 안 되고 이재명 후보한테 게임이 안 되고,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좀 괜찮은데 그래도 맞짱 떠도 9% 차이 납니다. 9%나. 그래서 오늘 이재명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 지지율 차이를 보면 7.7 차이가 나죠. 이 자동응답으로 조사한 건데 응답률이 7%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지지율 격차가 많이 좁혀집니다. 근데 전화 면접으로 하면 확 벌어져 버려요. 자, 여론조사는 이제 그만 이야기하고 오늘 투표지 인쇄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오후 5시까지 각 국가에서 투표를 마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외교 행랑으로 그걸 붙인대요. 27일 내일 모레 화요일 날 3차 TV 토론이 있고요. 28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입니다. 이때부터는 제가 구글 트렌드, 네이버 트렌드, 카카오 트렌드를 통해서 그 여론의 흐름을 알려드리고 누가 당선될지도 한번 예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일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날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진보층에서는 51%가 이 사전투표에 참여한다고 여론조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수층에서는 약 72%가 당일날 6월 3일날 투표한다고 여론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상 이급양TV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